중화 문화, 중국 문화를 전 세계로 좀 펼치자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입니다. 민족주의를 가지고. 이게 중국의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특히 1994년도부터 얘들이 애국주의 운동을 법제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이 사회주의 혁명을 할 때 걸었던 그런 혁명 유적지를 다 가게 한다든지, 공산당 사회주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도입하는 거죠. 94년도부터 1992년도가 우리하고 한중수교를 했습니다. 한중수교를 하고 자본주의가 더 급격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얘들이 뭡니까? 공산당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위기의식을. 그래서 젊은 놈들, 학생들부터 좀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9년도부터 서부 대개발을 합니다. 지금 신장, 위구르, 티베트 이런 쪽에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거기는 뭐예요? 너무 척박한 땅이고 산업시설도 없고 하니까 한족들이 가서 이사를 가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의 문화가 끊임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얘들이 한족에 동화되지 않아. 그래서 서부 지역에 전부 다 도로를 닦고 철도를 넣고 공장을 건설하고 한족들을 대규모로 이주를 시키는 거죠. 한족들이 그가 살면 집도 지어주고 이주비도 주고 직장도 주고 일자리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내륙에서 못 사는 한족들이 많이 대규모로 이전을 하는 거죠. 이주를. 한족으로 동화하는 정책을 전부 다 펼친다는, 하나 정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표준어. 그전에는 소수민족들이 자기 언어를 마음대로 쓰도록 다 허용해 줬는데, 중국 동북 삼성에 있는 조선족들도 자기 조선어를 쓰게 해줬었는데, 얘들은 학교에서 이제 조선어를 금지를 시키고 중국어를 표준어를 쓰게 하는 이런 정책을 하는, 말살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벵강민족이라는 게 뭐야? 벵강민족이 국경 근처에 있는 그런 저도 내몽고라든지 이런 데 있는 그 신장, 위구르나 이런 데들도 자기들 정체성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2002년 이후에는 동북공정을 하는 거죠. 동북 삼성에 있는 역사, 만주, 발해,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강개토 대항비도 가보면은 거기 유리관을 만들어 갖고 다 모셔놨어요. 그래서 하도 한국 사람들이 와갖고 고구려 역사가 한국 역사고 뭐 만주 강개토 대항이 어떻고 와서 사진도 찍고 막 전부 역사라고 얘기하니까 못 들어가. 전에는 마음대로 갔는데 2010년도부터는 못 들어가요. 사진도 못 찍게 해. 강개토 장수항에도 가면은 사진 못 찍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해요. 네, 한국 사람들 너무 와갖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고구려의 발해는 자기들 땅에 있는 역사죠. 우리가 지금 만주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들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역사. 맞는 거 아닌가? 틀린 건가? 우리 역사인가?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또 수복할 수 있나? 유대인들도 2000년 지나서 자기들 땅이라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중국을 무너뜨리고 만주를 가서 탱크 밀고 가가지고 우리 지배해갖고, 우리 옛날에 몇 년 안 됐어 우리는, 그죠? 고구려가 668년도에 망했으니까, 그지? 한 1400년도 안 된 거예요. 1400년. 유대인은 2000년 전에 망했는데 가서 땅을 찾았는데, 우리는 1400년도 안 됐으니까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혹시 그 조상 중에 만주에 땅 남겨놓은 거 없어? 1400년 전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몰라 알 수도 없죠. 중국이 갑자기 또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 동북공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트 차이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레이트 차이나.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하교들, 타이완,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중국 문화권에 다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가면은 베트남,
거의 하교들이 몇 천만이 넘습니다. 3천만 명이 넘습니다. 3천만 명이.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라고 보는 거죠.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라고. 숫자도 원치 되니까. 뭐 2027년까지 대만을 통일하겠다 있는 주장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 하교를 연결하자. 그래서 하교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그래서 중국이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사회주의 국가 상관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돈 벌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하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획 개방하고 나서 중국 남부를 개발하는데 동남아시아라든지 해외 하교들이 대규모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대규모 투자를.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지만은 공산당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은 사업해도 괜찮다고 본 거죠. 그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거, 절묘하게. 그래서 중국의 어떤 사실 그 뭐 아시아의 문화는 중국의 문화예요. 중국 문화. 중국이 한자도 발명했고 뭐 여러 가지 뭐 도자기라든지 금속 활자라든지 뭐 하약이라든지 뭐 나침반 뭐 모든 걸 중국이 다 만드는 거예요. 동양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예요. 중국의 역사.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 아편 전쟁 이후로 한 100년 동안 중국이 개박살 났던 거지, 그 이전에는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역사죠. 중국의 역사.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공산당이 어떤 형태로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뭐 지금까지는 뭐 성공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한족들이 거의 뭐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중심. 이 국가주의, 민족주의, 한족 중심주의, 나름 뭐 성공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봤을 때는 한국도 중국 문화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일본에 대해서는 섬이 떨어져 있고, 또 자기들이 식민지 지배를 받아봤기 때문에 일본을 자기들 민족이라거나 자기들 문화 영향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만큼은 자기들 영향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과 남한까지.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든 얘들의 외교 전략이라든지 국가 정책에 상당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